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상급 종합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7년 이상간 근무 후 현재는 미국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하원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임상을 처음 경험하시거나 임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경계 환자, 또 초기 평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신경계 질환에 대한 초기 평가 흐름을 이해하고 평가별 유의사항 및 정확한 평가 분석을 학습하며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러닝 아웃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신경계 질환 초기 평가 흐름의 이해, 평가별 유의사항의 이해, 그리고 클리니컬 observation에 따른 평가 이해, 평가 도구 활용 및 결과 분석 이해, 평가 분석을 통한 임상과의 연계성 이해입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CF 모델을 개념의 설명과 이에 관련된 예를 소개해드리자 하고, 프리세션이라고 불리는 베이직 체크리스트의 어떠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고, 임상에서 주로 관찰하게 되는 클리니컬 observation에 대해 언급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근무했던 병원에서 주로 사용했던 아웃컴 메저를 통해 어떠한 평가 결과를 얻고 또 그 결과값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또 환자에게 적용하거나 환자의 평가 결과를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부 때 아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환자 또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교과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검사, 분석, 그리고 진단, 예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검사를 통해 우리는 환자의 임페어먼트는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활동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제한을 통해서 환자는 어떠한 파티시페이션을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어요. 환자의 history, 시스템 리뷰, 테스트 메저라는 측정 및 평가, 그리고 태스크 애널리시스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흔히 ICF 모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ICF는 기능과 장애를 유도해내고 그것을 기록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총 네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 결과 및 결정 요인을 이해하고 또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ICF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보건 전문가, 연구원, 정책 기반자, 그리고 일반인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그리고 건강 관련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세 번째로는 서로 다른 국가 또는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및 시간 사이에서 데이터 비교를 또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 정보 시스템을 위한 체계적 코드화 방식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구성 요소로는 헬스 컨디션이라는 건강 상태 아래 파트 1, 일부로는 기능 수행과 장애, 그리고 2부에서는 배경 요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환자의 검사를 통해서 파트 1인 그 functioning and disability를 이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의 구성 요소로는 body function and structure라는 신체 기능과 구조, 그리고 활동 참여로 나눠져 있는데 그 body function과 structure 아래에서는 신체 기능의 변화, 즉 생리학적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신체 구조의 변화로는 해부학적 변화를 또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리학적 변화, 그리고 버디 스트럭처라는 이제 해부학적 변화를 보시게 된다면 되겠습니다. 그 activities and participation에서는 표준 환경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과 현재 환경에서 그 과제를 실행하는 수행력을 보시면 된다고 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했는데 그 ICF 분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환자로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요통을 진단받아서 치료실을 찾아왔다고 봅시다. 환자는 통증이 왼쪽 허리 골반 부위에 통증이 바스 8 정도이며 깊이 쪼그린 자세가 어렵고 전문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헬스 전문가들인 저희들은 그러한 정보를 통해 ICF에 근거하여 환자의 버디 스트럭처와 펑션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환자의 chief complaint를 토대로 요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어, 측정 및 평가라는 이제 스페셜 테스트의 결과로 예를 들어서 뭐 SI 조인트의 움직임의 감소로 허리에 대한 과도한 뭐 컴펜세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무리가 갔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L2에서 L5 부위에 통증이 나타났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를 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는 이러한 몸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깊은 쪼그린 자세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액티비티라는 분류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가장 빠른 랩 타임 표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제 파티시페이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환경과 개인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치료사는 고을 세팅과 예후를 가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임상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주어진 정보로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베이직 체크리스트입니다. 환자를 만나며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이 시간을 통해 치료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배경과 또한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환자의 관계를 형성하며 결국적으로는 플랜 오브 케어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examination에 꼭 들어가야 될 주제들을 나열해 보자면 history taking, cognitive screening test라는 인지 기능 검사, 그리고 바이털 사인이라는 활력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history taking은 병력 청취입니다. 실제로 치료사는 환자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환자 치료가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자들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의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순간부터 환자의 보행, 또 환자의 표정, 환자가 어떤 자세들을 취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호소하는 여러 증상을 듣고 불필요한 부분은 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참고가 되나 환자가 언급하지 않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호소가 어떠한 질환에 의할 것이라는 심증을 가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치료사는 환자를 만나기 전에 의무 기록으로 먼저 환자의 의학적 배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에 참고가 되거나 환자가 언급하지 않은 모자란 부분은 환자와 만나는 시간에 인터뷰를 통해서 환자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 재활의학과에 의뢰된 환자의 기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인 진단명과 과거 병력, 거주지, 그리고 환자의 입원 경로를 아주 간단하게 적어두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가지고는 환자의 기능 수준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뭐 세우실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배경을 이해한 상태로 치료사가 필요한 질문을 하고 얻어내야 하는 정보를 유도하는 스킬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뭐 글로벌 어페이지아 그리고 멀티플 임볼릭 인펙션이 있다고 환자가 이제 소통에 불편하겠구나. 뭐 여러 군데 이제 임팍이 생겨서 문제가 좀 생기겠구나.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환자의 이제 모빌리티나 트랜스퍼 그리고 어떤 앰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는 실제로 환자를 보고 그분을 이제 자세하게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